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다사.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루파 사무타나 물질이 생겨나는 이야기, 물질이 발생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도표 4번 도표를 오늘 주는 4번 도표를 갖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루파사무타나의 물질이 생겨나는 원인 네 가지, 까마, 업, 제다, 마음, 우드, 기후, 아하라, 음식, 이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그 네 가지가 이 물질을 언제 만드냐, 그런 시기로 조금 차이가 있고 그 이유로 있고 왜 그런 시기가 다른지 그런 이해까지 가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수명을 보면은 물질과 정신이 다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정신이 물질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얼마나 빠르냐? 우리 이 물리학계 빛의 속도 제일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새로 발견되는 거 많아서 빛보다 많은 뭔가 물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빛이 사실은 물질 중이잖아. 그러면 그 속도하고 이 마음이라는 정신력의 속도 차이가 어떻게 날까? 그러면 부처님 가르치면은 보면 기본적으로 17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거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질의 가는 속도보다 생겨나서 사라지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 여기는 움직이는 속도로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물질 하나가 생겨나서 사라질 때 정신은 비교할 때 17개 정도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로 도표에 보면은 맨 왼쪽 콜럼에는 17정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은 일물질이라는 것이 비교하는 의미로 물질 하나가 생겨서 사라질 때 정신적 건 17개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의 17배 정도 물질은 조금 더 오래 산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정신력은 이 물질보다 17배 빨리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7개와 한 개를 비교할 때 이 칸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비고 참고문 쪽에 보면은 첫째 단어 해보세요. 찌따 칸나.
그것이 마음 찰나이라고 번역하죠. 마음 찰나. 그러면은 째다가 마음이고 그 칸나가 찰나 있잖아요. 찰나가 순수 한국말이에요. 한자예요. 한자. 그 한자로 아마 그 산스크리트를 아마 소리를 그대로 한자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칸나가 찰나찰나 되는 것 같아요. 칸나가 찰나찰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나이라는 거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삼세이라는 거 번역해놨는데 거의 삼세의 뜻은 현생, 전생, 내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만약에 그 찰나이라는 한자가 팔리 칸나에서 내려오는 데리베이트 되는 단어이라면은 그 삼세가 그렇게 현세, 전생, 내생으로 번역하는 거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처님 가르치면 뭐가 있으냐면 그 마음의 한 찰나시 사실은 분석해 보면은 마음이 처음 생겨나는 순간과 머무르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 세 가지 순간을 또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 순간을 발리어로 칸나떼야로 말해요. 떼야가 세 가지 있는데 떼야가 3인데 칸나가 찰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찰나. 그러니까 한 마음 찰나시 세 작은 찰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 제가 보세요. 칸나떼야. 두 번째 발리어 보세요. 칸나떼야. 그래서 칸나떼야 여기서 그 N 밑에 점 있는 거, 점 없는 거 차이 아세요? 그 소리 나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냥 N 밑에 점 없는 N은 이 혀가 이 치아를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 혀가 이렇게 닿아서 말하는 거. 나 이거 단다다나를 말해. 단다 치아에서 소리 내는 거. 나 이거는 N 밑에 점 없는 N. 이 N 밑에 점 있으면은 그거는 혀로 이렇게 말려서 따다다다나 이렇게 하는 거. 따다다다나. 그 이나 그 나가 달라요. 여기서 N 밑에 점 없는 N을 쓰게 되면은 다른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찰나라는 뜻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알파벳 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알파벳이 아니고 로만 발리로 말해요. 로만 발리. 로만 발리가 사실은 라틴 그 로만 그로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발리어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여기서 N 밑에 점이 있는 거 잘 기억해요. 여기 N 밑에 점이 있는 칸나떼야 할 때 칸나 한국말 한자의 찰나이라는 것이 이 칸나에서 그 옮겨와는 말 같은데 칸나떼야라는 것이 삼세로 번역하는 그 번역한다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한자를 몰라요. 한국말을 잘 몰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전에 보니까 삼세를 현세, 내세, 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찰나의 의미가 그렇게 한 생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분이니까 잘 생각해 보고 보세요. 제가 여기 삼세를 세 작은 찰나를 해놨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confirm 해줘야 돼. 공부해서. 칸나떼야와 제이타 칸나, 발리어의 칸나가 찰나로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다도 생각해 보세요. BUDDH예요. BUDDH. 그러면은 그냥 D하고 DH가 달라요. 다. 근데 발리에는 그 하 소리가 들어가면은 차로 읽어요. 부차. 그래도 한국말로 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다가 부처가 돼. 인도 사람은 읽어봐 하면 부차 이렇게 해요. 부다 이렇게 안 읽어요. 부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님 부처가 돼요. 부차님.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를 찰나찰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언어 박사들이 공부해야 되죠. 모폴로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포네틱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해 봐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음 한 찰나 안에 작은 찰나, 세 찰나 있다. 그러니까 원어는 해보세요. 업바다, 티띠, 방가, 업바다, 티띠, 방가.
그러면 오바다는 생겨나는 거, 나타나는 거, 생기는 거죠. 티티는 머무름. 그 머무름이 쉽게 말하면 생로사 저런 거잖아요. 머무는 거 자체가 힘이 빠져서 머무는 거죠. 그러면 머무는 거 자체가 힘이 얼마 전에 빠지기 때문에 노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반가는 망가짐, 단어를 따라 망가지는 번역하는데 생로사하고 조금 비슷한 거죠. 사에. 근데 그 사로 말하는 마라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마라나. 여기는 반가이라는 것이 그 망가진다라는 원래 단어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망가짐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은 한 마음의 숙명이라는 것이 이런 작은 찰나, 세 찰나를 한 마음의 숙명으로 본다면 그러면 물질은 작은 찰나를 볼 때는 51 찰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숫자로 51까지 그렇게 나열해 놨던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부터 17까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17번 정도 일어나 사라져야 한 물질이 사라진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물질 하나 생겨났다면, 예를 들면 형상,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물질이 계속 보이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 형상 물질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상 물질 하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질 때까지 그 물질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물질의 그 단위, 물질은 하나로 못 살잖아요. 최소한은 8개는 묶어 있는 거잖아요. 지수, 화, 풍, 형상, 냄새, 맛, 영양소. 그 8개 정도 모아있는 형상 물질과 함께 있는 8개 그 물질 단위 하나가 생겨났다면은 마음이 17번 정도 일어나 사라지는 정도까지는 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작은 찰나로 해보면은 17 곱하기 3, 51 찰나 그거를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뭐가 신기하냐면은 생기는 순간은 똑같대로 봐야 돼. 물질에 생겨나는 순간과 정신력이 생겨나는 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유이라는 것이 오바다의 앞에를 뺐던 거잖아요. 약자를. 그러면은 물질의 오바다하고 정신력 오바다는 하나예요. 순간이 똑같아요. 여러분 1초로 치자면 물질이 생겨나는 거를 1초면 생겨나는 거예요. 정신력이 생겨나는 거를 1초만 생겨나는 거예요. 또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력이 죽어는 순간을 딱 1초 정도로 치면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은 1초 정도예요. 어디서 차이냐면은 머무름 때가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력은 생기면은 머무른 것이 딱 1초이라면은 물질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 전에 머무르는 것이 몇 초로 생각해야 돼요? 49초로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그 작은 찰나 하나가 1초로 생각하면 여기서는 49가 또 나오죠. 그래서 49제가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거는 49가 부처님 가르침에 그 몇 번 나왔는데 그 세데타 대자가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탑발해서 식사하는 이야기할 때 49개 드셨다 그런 이야기 나와서요. 이렇게 손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49잖아. 49번 드셨다 식사를. 깨달은 날에 그래요. 깨달은 날에도 그 수자다이라는 그 불자가 부처님께 그 우유죽을 공약 올렸어요. 그 우유죽을 49번 이렇게 손으로 49번 드셨다. 그 부처님의 일대기에 보면 49, 49가 거기서 시작하는. 또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서 부다가야 그 근처에서 일주이 그 또 거기서도 49도 나와요. 49 숫자가 좀 묘하긴 묘해요. 한국에서 49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그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숫자만큼은 미묘하게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49가 그런 들이 있고 여기도 또 49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이야기하다가 딴 데 튀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마음 한 찰나씩 작은 찰나 세 찰나 있고 또 마음보다 물질이 17배 또 살기 때문에 작은 찰나로 계산하면 물질이 51 작은 찰나. 그리고
그렇지만 52로 말하지만 시작과 끝은 차이가 안 나고 어디서 나는 거예요? 머무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이 머무른 순간이 사실은 정신력하고 비교해 보니까 49배가 오래 머무르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도표를 보면은 물질 하나가 1유하고 1바로 되죠. 1유는 생겨나는 거예요. 맨 끝에 1비에서야 망가짐에서 반가잖아요. 그러면 오바다 하나하고 반가 하나 빼고 티띠 머무른 티띠가 49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정신적은 17배 일어나 사라져. 마음으로 해를 되는 제가 정신을 하는 이유가 마음만 생기고 사라지는 거 아니라 마음이 생기면 같이 마음의 상태들이 무조건 일어나 사라져요. 근데 수명은 똑같아요. 수명은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마음 하나로 인식 못해요. 같이 최소한 7개 마음 상태들이 지타시카이라는 마음 센터들이 일을 해줘야 돼. 그래야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그런 인식 과정이 대상을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8개, 정신력도 마찬가지 최소 단위가 마음 하나에서 최소한 7개 정도의 마음 상태씩 같이 일해줘야 그 정신력이 일이 제대로 돼요. 그러면은 그거로 겹치는 거 8개씩, 최소 단위가 8개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 찰나를 공부하면서 뭔가 알게 되냐면은 마음은 물질하고 비교해 볼 때 힘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 이런 차이를 이해시키려고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힘셀 때가 언제냐? 물질이 제일 힘셀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제일 힘셀 때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아기 때는 힘이 없어요. 근데 20살 때 제일 힘이 세다가 차차 힘이 빠졌다가 70대는 내 몸으로 내가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러나 비교해 보면은 정신력은 너무 빠르니까 생기면은 그 이유가 바로 쉽게 말하면 노예예요. 3초 사는 사람이라면은 1초가 태어난다면은 그 1초 얘는 벌써 늙음쪽으로 갔어요. 그 마지막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정신력은 생길 때 제일 힘이 있다고 그렇게 알아요. 처음 생길 때. 그래서 정신력이 마음이 생겨났다 하면은 생겨날 때 그 최초의 생김 때가 힘이 제일 센 거고 지나가는 머무름 때부터 벌써 힘이 빠졌다고 알아요. 정신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달라. 생길 때보다 머물 때가 49배로 해야 되나? 49배로 해야 되나? 49배예요. 49배. 49배라는 것이 비교적 엄청나잖아. 엄청.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물질은 머무를 때가 힘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 파생될 수 있는 원인, 조건이 되는 네 가지 보면은 업과 마음은 정신적으로 봐야 되고 기후와 이 음식은 물질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업과 마음은 물질이 파생할 수 있는 조건이 언제 되냐 그 뜻이에요. 생길 때, 오바다 처음 생길 때 물질이 파생하는 조건이 되는 그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티띠와 반가 때는 물질이 파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물질은 처음 오바다 생길 때 물질을 파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약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애가 다 커서 돈을 벌고 부모를 다시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좀 비슷한 거죠. 이 물질을
태어나자마자는 힘이 못 가지는 거예요. 얼마 정도 돼야 힘이 가죠. 티티 방가 때, 티티 머무름 때. 그럼 물질은 머무름 때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이해를 시키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여기. 예. 여기서 개념적으로 찰나, 마음 찰나, 이거 개념적으로 이게 감이 얼마나 이게 빠른 건지 안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음 찰나라면 있다 하나라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상상 못할 거예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10만 꽃띠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만 꽃띠. 한 꽃띠가 한국말로 숫자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1000만 정도 한 꽃띠 같아요. 정확히 세포하는데 그러면 그 10만 꽃띠로 말하면은 1000만 곱하기 10만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부처님은 시기를 짧게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짧은 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음, 정신력은 10만 꽃띠 정도 생기고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10만 곱하기 1000만 정도. 그 꽃띠가 꽃띠 때때인 그 꽃띠인가요? 아니 다릅니다. 그 끝띠는 U, KU고 꽃띠는 KO. 그 뒤에 띠는 비슷해요. 뒤에 띠는 띠 밑에 점 있는 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상 못하는 속도예요. 근데 감은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감은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1초에 한 마음 정도 알면은 우리는 많이 아는 걸 착각해요. 근데 수행이 깊어수록 1초에 100번, 1000번, 만번 수수로 알아요. 엄청 처음에는 수행자들 어떻게 착각해요? 수행할수록 내가 들뜸이 많아졌다고 착각해요. 들뜸이 많아지는 거 아니라 내가 마음의 속도를 얼마 정도 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까처럼 1000만 곱하기 10만 정도 돼야 내가 한 번 아는데 지금은 내가 그 정도 안에 100번 정도 알고 있으면 들뜸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수행할 때 수행하기 전에 내 마음이 괜찮은데 수행하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이런 생각하는 수행자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 그 마음의 속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엄청 많이 알아요. 동시에 우리 마음이 많이 하고 있는 가치지만 사실은 동시에 아니에요. 하나 다음에 하나. 그 하나 다음에 하나를 내가 엄청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나도 수행은 이 정도 가는데 이렇게 마음을 안다면 부처님은 나보다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그런 걸 우리가 감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해시키는 거지 우리가 관찰해서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수행의 이 마음의 찰나를 관찰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의 수준이죠. 아마 사리뽀트라는 부처님 빼고 지혜제일이잖아요. 그 사리뽀트라 스님의 수행 일기 같은 거 있어요. 그 브리사미다 메가에 보면 거기서도 한 번 볼 때 그 마음부수들이 마음 상태들이 보는 이야기 16개 보는 이야기 나와요. 거기서 30개 본다 그런 거 없어요. 16개 그거를 동시에 보는 같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는 같이 이야기해요. 그 아누바다 소타이라 있어요. 그래서 사리보드라 같은 분도 부처님 이후 부처님 빼고는 제 지혜가 수준 높은 스님도 동시에 그렇게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보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근데 이론적으로 물리학이나 세무학도 그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죠. 또 다른 지금 이 말 안에 다른 질문 말고 지금 이야기 안에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물질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제가 여기서 밑에 보면은 이 설명을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물질이 머무름일 때 힘이 있고 정신은 생김일 때에 힘이 있다. 따라서 물질 주고인
우뚜 기후와 아하라 음식의 머무름 때 물질이 발생하고 정신적인 감마, 업과 จิต다 마음의 생김일 때에 물질이 생성된다. 여기서 이 생성과 발생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썼지요. 여러분들이 생성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는 것 같아요. 발생이 더 적합하는 것 같아요. 그 생성이라는 단어가 또 적합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사전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 그 발생이라는 것이 그 우리 세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생은 그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났다. 세포의 중식 변화, 형태, 형상 따위에 위하여 어떤 생물이 단순한 수잔의 상태에서 복잡한 개체가 된다. 이런 생물학적인 이야기 비슷해요. 파생은 괜찮다. 그래서 파생을 쓰는데 그 질문과 다르게 나오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을 쓸 때 어떤 그 생성과 조금 다른 점은 우리 아셀라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차동사와 타동사의 차이가 있다. 영어로 보니까 이 생성과 발생의 영어 번역은 generate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발생에는 어가로 있어요. 어가는 자동사고 generate는 타동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물질을 만들 때 타동사로 적합하냐, 자동사로 적합하냐.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둘 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을 끓여야지, 물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갖고 뭐 해낼 때 타동사 같이 느껴지고, 근데 지금 업이 물질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업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서 물질이 발생한다. 그런 거 할 때는 자동사가 맞지 않은가. 이 업이 어떤 인같이 돼서 어떤 사람 같이 돼서 물질을 공장에서 만드는 같이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업으로 인해서 업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업을 했기 때문에 그 업의 조건으로 우리 인간의 이 물질들을 우리 구성해서 동물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우리의 업이 만드는 거예요. 또 남성이 돼야 하는 업, 여성이 돼야 하는 업으로 그 물질이 다르게 돼요. 그러면 이 업의 조건으로 인해서 물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조건은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업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그 공장에서 만드는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라 조건이 되는 거지. 그 조건으로 인해서 물질이 발생하는 거. 그런 의미로 생성을 보니까 그런 자동사가 아니고 생성은 타동사예요. 타동사고 그리고 또 이런 생물학적인 세포들이 이야기보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같이 그 이야기가 그 사전을 보니까 조금 비교적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생성하다는 사물이 생겨났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믿음의 원뜻으로 볼 때는 타동사는 아니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는데 질문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조건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서 그러면 음식이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죠. 음식이 만들어지는 물질 이렇게 말하면 말로는 틀리다 할 수 없죠. 근데 뜻을 진짜 생각하면 음식이 진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음식이 조건이 돼서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은 그 음식이 조건이 돼서 그 영양소가 조건이 될 때 그 영양소로 인해서 또 물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사전적 의미로 세포들이 그렇게 분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개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이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형태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 클라바들이 구성해 가는 건데 그러면은 파생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번역으로 볼 때는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느껴지는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없어요. 제가 단어에 대해 한국 사람으로서는 자기 언어니까 생성이 편안한 언어인데 제가 파생을 말하니까 뭔가 잘못되는 느낌이지만 사전적 의미를 볼 때는 오히려 파생이라는 것이 미리 말해 원뜻하고 적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다면은 생성소화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성이 익숙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파생이라는 오히려 또 맞다 생각하시면은 파생으로 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조건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 뜻이 아니라 이 조건이 될 때 물질이 파생하는 거지. 조건이 안 되면은 파생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을 편안하게 하지만 진짜 따져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번역할 때는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 발리를 공부했던 것은 사실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교류가 있어요. 미얀마하고 인도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처님 포교했던 지역들이하고 미얀마가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교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단어들이 계속 옛날 미얀마어로 번역했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강사들이 아침에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강의하고 점심 식사하고 강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큰 강원은 맨날 있어요. 큰 강원들이는 맨날 1시, 2시는 강사 선생님이 모아서 이 모든 발리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몇 년 해도 안 끝나요. 또 몇백 년 해와도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마찬가지요. 이런 제가 말하는 단어들이 계속 이 원어를 알고 또 한국어를 알고 그 원어가 한국어 사이에서 익숙하고 있는 한국어를 조금 어색하지만 이 원뜻과 멀어 가지 않게 번역할 때는 것이 번역할 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번역 단계는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발리를 아이 미얀마 직역으로 아주 어색한 미얀마어로 딱딱 이렇게 맞게 번역해요. 형용사면 형용사 맞게. 그러면은 미얀마 사람이 미얀마 국어 박사가 읽어도 다 틀리는 같이 느껴져요. 그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야 미얀마 문법에 맞게 이렇게 조금 어순 이런 거 맞춰요. 그때는 조금 원본하고 조금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발리 단어 하나, 미얀마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러면은 한 문장 읽어보면은 문장 끝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정도로 어색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니까 조금 미얀마 어순으로 맞춰서 또 나열해서 또 읽어요. 그때로 어색해요. 왜냐하면 단어는 완전히 직역이에요. 발리어와 완전히 100% 가까이 정도로 번역해놨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 돼야 지금 설명하는 같이 완전히 미얀마 사람 읽어도 완전히 미얀마어이다로 느껴지는 정도로 그런 항상 체크 보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문장은 번역해도 미얀마는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한글은 앞으로 그런 단계에 올 거예요. 지금 번역은 그냥 4번째 단계만 있어요. 한글은 1단계에서 발리가 있으면은 4번째 단계만 있죠. 중간에 3단계, 2단계가 또 필요 있어요.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을 딴 데로 튀지 않게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4번째 단계의 번역도 말하는 거 아니고 2번째 단계. 발리가 있으면은 발리 한글 이렇게 여기서 이 업이 물질을 생성한다를 할 때 원래 발리어를 번역할 때 직역을 할 때는 파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다음에 4번째 단계 돼야 한국에 익숙하는 거로 생성한다 그렇게 해야 멀어지지 않아. 잘못하면은 업이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같이 업이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면은 내가 마음을
의도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었겠다 하면 만들 수 있는 가치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마음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그 마음 때문에 그 조건을 받고 또 물질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이라는 단어 자동사로 하는 것이 타인, 여기는 타인이 마음으로 봐야 되죠. 마음이 타인이고 물질을 만들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가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이 맞아서 그 마음의 조건으로 인해서 물질이 발생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두 가지를 썼어요. 질문 답이 됐어요. 그런 조건이 되다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질이 머무름일 때 힘이 있고 정신은 생김일 때 힘이 있다. 따라서 물질 조건인 우뜨 기후와 아하라 음식에 머무름 때 물질이 발생하고 정신 조건인 가마 업과 찌다 마음의 생김일 때 물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째 업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업을 지었어요. 전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 업으로 우리가 이번 생에 처음 사람을 태어날 때 그것이 업세 물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업세 물질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의 이 인생의 첫 출발점이 태어나는 마음이잖아요. 태어나는 마음. 그러면 그 태어나는 마음이 오바다 이 태어나는 마음도 한 마음 찰나잖아. 한 찰나의 마음이에요. 태어나는 마음이 한 찰나의 마음이라면은 그 태어나는 마음 속에 작은 찰나, 세 찰나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물질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업으로 생기는 물질이 있고, 그러면 그 마음이 처음 태어나는 거 업의 힘이고, 업의 힘으로 마음이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물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머니의 난자, 아버지의 정자 만날 때 이거는 별개예요. 그 두 개만 만난다고 그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만화도 안 생겨요. 어딘가가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 순간에. 만날 때. 전자와 난자와 만나는 순간에 그 어딘가가 어떤 중생이 죽어야 돼. 그 죽어오는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업이 갖고 있어야 돼. 그 인연이 맞이떨어질 때, 근데 우리가 또 불주 안에로 해석이 틀려버려요. 그것이 혼이다. 그 혼이 49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는 같이 생각하면 그거로 무아에서 아로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묻히는 가정 완전 반대예요. 그런 정간이 없어요. 순간 딱 맞이떨어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 한 마음 변하는 순간 똑같아요. 보는 마음 죽어서 뜯는 마음이 생기는 거 똑같이 죽는 마음이 순간 바로 태어나는 마음이에요. 틈 없어야 돼. 틈이 있다를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 무아에서 자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비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실 그 죄를 맞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무아가 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완전히 본질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죄가 의도는 좋아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선업을 진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맞아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틀렸어요. 이 사실 그 동안 이 몸은 죽었는데 흔히 살아있다는 자체가 무슨 사견이에요? 사견이 62가지 있는데 대거는 딱 두 가지예요. 단견과 상견인데 그 상견이에요. 상견입니다. 그 상견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이 물질을 생성한다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업의 힘으로 태어나자마자 그 업의 힘으로
물질로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전자뿐만 아니라 그 물질 바탕이 이 몸뚱아리 되는 피뚱아리 될 바탕이 됐지만 거기서 업의 힘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접촉을 알 수 있는 이 그 몸에 맑은 물질 같은 거 아빠 엄마의 전자 난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업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야 이 아빠와 엄마의 난자 전자를 생기는 그 물체가 세포가 그렇게 감촉을 다 쓰이는 생명체가 있는 그런 물체가 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고기 동아리하고 똑같아요. 전자와 난자가 만날 때는 그냥 고기 우리 죽어가는 고기에 그 뭐 먹기 전에 고기까지 생고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이 신체 접촉할 때 이 감촉을 다 쓰이는 거는 이 우리 안입에서 신을 말할 때 가야바사다. 그 가야바사다는 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으로 생기는. 그거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업으로 생기는 물질이에요. 가야바사다. 그리고 남자가 될까 여자가 될까 그 갈림기 남성 물질 여성 물질은 그 처음부터 태어나요. 그래서 이 가야바사다이라는 몸의 맑은 물질과 또 남성 여성 성별이 되는 성물질과 그리고 그 태어나는 마음도 물질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토대 물질 그 세 가지가 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의 전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그 피동아리 같은 거에서 업으로 어떤 증생이 그 순간에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업복덕이 있어서 거기서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이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태어난 마음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자 난자가 이 사람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놓은 거죠. 그때 업이 언제 만드냐면은 그 태어난 마음의 첫 생김 그때 물질이 바로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태어난 마음이 작은 찰나를 보면 세 찰나인데 생김 머무름 망가지는데 그 머무름 때는 물질을 파생시키지 못하고 망가질 때로 파생시키지 못하고 처음 생길 때 그런 것만 그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도 우리 매 순간 없애 물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계속 있고 계속 보이고 귀가 계속 들리고 왜? 없애 물질이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업이 주는 거예요. 눈에 맑은 물질, 귀에 맑은 물질, 코에 맑은 물질. 근데 이렇게 그 눈, 귀, 혀 이런 거는 조금 늦음이다. 몇 주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태어나자마자는 그 세 가지예요. 이 신체 접촉할 때 이 감촉을 다 하고 알 수 있는 몸의 맑음, 가야바사다와 그리고 마음 토대, 이 하데야 와트와 그리고 에티바와 봉바와를 말하는 이 앞으로 여성이 될까 남성이 될까 그것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처음 태어나는 마음과 동시에 생기는 업세물질이에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업세물질들이 마음세물질이 아니지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업세물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생과 업생이 달라요. 근데 시기는 똑같대. 왜냐하면 처음 태어날 때 시기가 시작이 똑같이기 때문에 태어난 마음과 업생 물질의 그 시작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시점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과 마음이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업은 사실은 전생에 했던 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현생에 생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음을 보면은 이번 생에 우리의 첫째 마음이 아까 말하는 태어난 마음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는 마음이 힘이 없대요. 처음 태어나니까 첫 생에서 죽어서 이번 생에서
태어나는데 대상은 죽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한 마음이 뛰어서요. 대상이 다릅니다. 죽을 때는 그 생에 내가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가는 대상을 보고 죽어요.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는 죽기 직전에 마음이 갖고 있는 대상을 갖고 태어나요. 이해되나요? 조금 복잡한 이해 같지만 예를 들면 저를 위주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직전 생에 마지막 제가 예를 들면 선어부 제가 이렇게 법문해서 죽었다고 쳐요. 그 법문하고 있는 법문 내용을 갖고 죽어둔 거예요. 비리마 이야기하고 있다가 비리마를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죽었다면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그 비리마 내용 법 대상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초 법을 하면 법 대상을 갖고 죽었던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법문하는 거지 죽은 마음으로 법문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때는 제가 그 생, 법문하고 있는 그 생에 전생에 갖고 있는 태어나는 마음 때 가졌던 선업의 대상이 또 있어요. 그 대상을 갖고 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 안에는 태어날 때하고 중간에 방황가 때하고 마지막 죽을 때 대상이 똑같대요. 그래서 다음 생을 바꿀 때는 죽기 직전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마음 하나가 뛰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고 있는 대상이 하나예요. 선업의 대상을 알고 있고 여기서는 직전생의 대상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 하나 뛰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상을 죽은 마음을 뛰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다. 마음과 대상이 아주 공합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수행하면 봐봐. 배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 호흡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 힘이 없어요. 자꾸 딴 데 튀고 있어. 다음에 배와 마음이 때로 안 떼죠. 호흡을 때로 안 떼죠. 그러면 마음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상과 마음이 아주 봉합되고 있을 때 힘이 달라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죽어서 또 대상이 한 번 뛰었어요. 죽은 마음 하나 뛰고 다음에 태어난 마음 때는 그 죽기 직전 마음의 대상을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마음이 약하다. 여러 가지 조건을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처음 태어나는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물질을 발생하는 정도로 조건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두 번째 마음부터. 그래서 읽어봐요. 마지막 달라 읽어봐요. 까마업이 찢다. 마음은 찰나부터 물질을 생성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까마와 찢다의 차이가 까마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물질을 파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 왜?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까마는 업이에요. 전생에도 업이 물질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을 파생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는 마음은 왜 물질을 파생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힘이 약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부터 물질을 파생시키냐? 두 번째 마음부터. 두 번째 마음은 방황가로 해요. 두 번째 마음은 방황가. 그 방황가가 바와가 생을 말하는 거고 안가가 요소예요. 그 생의 요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생의 요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로 알 수 있는 요소예요. 이 방황가 마음 없으면 죽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가 마음과 태어날 때 마음과 마지막 죽을 때 마음이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아니고 같은 마음 같이 똑같은 마음. 복제, 클론이에요. 클론. 똑같은 마음이 클론되고 있어. 왜 돼요? 업의 힘으로. 왜? 같은 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업으로 한 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생 살고 있는 마음은 방황가예요. 그 방황가 마음이 제일 확실할 때 언제예요? 푹 자고 있을 때. 꿈도 안 꾸고 푹 자고 있는 마음이 방황가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안 일어나고 푹 자는 거잖아.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푹 자고 있는 것이 마지막 죽을 때 그 마음으로 죽을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어디예요? 죽기 직전 마음이에요. 죽기 직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죽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 무서워하면은 자지 말아야 돼. 자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100% 똑같아요. 클로운. 업으로 처음 태어나는 마음, 푹 자고 있을 때 마음, 마지막 죽은 마음 똑같은 거예요. 아무 변화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왜? 이거는 한 업으로 한 생을 태어나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 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이 되게 중요하고, 현재 업이 잘 돼야 죽기 직전 업이 잘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 업이 잘 돼야 다음 생이 잘 태어나. 다음 생이 잘 태어나야 지금처럼 또 공부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쉽시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면 이야기 같아서 10분 정도 쉬었다가